네, 주간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시황 담당 이웅찬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우리가 밀리면 사자 이런 얘기 많이 네. 하는데 밀리면 사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시장이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연준, FOMC에 지금 영향권에 아직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PC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발표가 되게 되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연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일단 방향성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연휴가 긴 것도 긴 거지만은 딱 마침 월 말 월초가 딱 겹쳐요. 그래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해주신 네. PC부터 해가지고 뭐 월초에 이제 ISM 제조업부터 중요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을 포지션을 세게 들고 가기는 이제 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달 말까지 타결되어야 하는 미국의 예산안 협상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실 안 될 것 같거든요. 당장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임시 예산안만 통과를 시키고 나서 다시 또 질질 끄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주식을 꼭 들고 리스크를 져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아서 예전에는 사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보면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오르는 그런 패턴들이 많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가 미국의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가드레일 규정이 최종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업계에서는 뭐 최악은 피했는데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생각했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5% 정도. 그래서 뭐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은 걱정입니다만 네. 사실 여기서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 우리는 혹시나 모를 그런 리스크들을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 정도는 좀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사실 뭐 미국이 얼마나 더 우리를 더 풀어줄까, 중국에 관련해서 그래 보면 사실 그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3분기 가격은 올라왔어요. DRAM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올라오긴 했고 감사한 영향도 있었고요. 네. 뭐 커머디티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수요가 아직 크게 늘고 있지는 않아서 TSMC가 계속 어렵다는 얘기, 디바이스 안 팔린다는 얘기, AI 혼자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인 것 같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조금씩 계속 지연되는 것 같아서 가격은 올라오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투탑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 삼성전자 오늘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7만 원을 하회하고 네. 있잖아요. 여전히 저희는 그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이 상호 이게 둘 다 이제 같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의문점이 사실 뭐 연말까지 이렇게 해소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업황이 언제 돌까? 3분기 실적 우리가 보고 딱 이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이렇게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어려움들이 이어질 것 같아서 뭐 그렇다고 밑으로 빠질 것도 아니고요. 우리 6만 6천 원 저점은 봤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현재 같은 7만 원 초반대 사이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선 잘 긋고 매매하면은 또 많이 수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쭉쭉 네. 올라가는 것만 수익은 아니니까. 그렇죠. 대신에 우리가 박스권 정도로 보고 기대는 조금 낮추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절 연휴가 우리보다 더 길기 때문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대표적으로 화장품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된 뭐 소비주라든지 뭐 여행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국인의 그 단체 관광객이 풀린 게 여름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서프라이즈를 한번 줬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더 크게 서프라이즈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미 예. 뭐 들어올다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입국자 수가 견조한 것 같아요. 네. 빨리빨리 숫자들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기댈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부분들이 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노이즈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경제도 조금 부진하다 보면은 중국에서부터 조금 그 바닥을 잡을 수 있고 중국은 이제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와서 또 여기서 더 악재가 나올까 그런 싶은 국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에 대한 그런 관심은 조금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시진핑 방한에 대한 기대감도 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걸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 네. 수년 전부터 이제 기대 그건 있었지만 그렇죠. 사실은 뭐 아직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미중 관계라든지 아니면 한국, 중국 관계도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뭐 중국엔 입국
주식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 대한 그런 경제 문제도 사실 3분기가 최악이었고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돌아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은 관련주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휴가 끝나면은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네. 도래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되겠는데 전반적인 실적 시즌을 보자면 지금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의 턴어라운드 시즌이 조금씩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저번 2분기에도 뭐 삼성전자 1조도 못 벌었는데 이번에는 뭐 3조, 4조 버는 거 아니냐 했다가 그 눈높이도 7월, 8월부터 계속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지연은 될 것 같고 대신에 3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커머디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유가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일단은 밀어내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이제 가격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적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꽤 있거든요. 이제 뭐 환율도 플러스로 작용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는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아직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눈높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대신에 3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최악의 국면이자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커머디티가 올라오면서 조금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들도 그런 기업들도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미국의 예산안 협상도 뭐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의 여파를 증시가 또 어떻게 소화를 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쪽에 파업 네. 이슈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업체에는 뭐 그다지 아직까지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살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문제가 이번 달 말까지 합의가 돼야 되는데 네. 전체적인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고 또 합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정치적 노이즈가 연말까지 계속 상존하게 되고 밀려요. 그래서 예.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연말쯤 가서 뭐 일시적이라도 셧다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때 가서 경제에 대해서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예전에 이제 셧다운을 할 때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정쟁이었다 그런 정도로 우리 해석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을 시키고 말았거나 아니면 반응을 아예 안 하는 식으로 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문제가 약간 바이든 정부가 재정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뭐 미국의 부채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이게 아예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거기에다가 내년에 대선 국면도 있고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되니까 트럼프가 다시 또 후보가 또 다시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앞으로 IRA 정책을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끌고 왔던 것처럼 계속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들게 되고 미국의 재정 정책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보고 프라이싱에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추석 이후를 준비하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어떤 업종을 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3분기부터 사실 그렇게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좀 조심하자 말씀드렸고 네.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배당이 있는 쪽으로 좀 도망가자 말씀드렸는데 4분기에도 아직은 우리가 강세장을 좀 밀리면서 하자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예, 아직은 조금 그래요. 제가 네, 좀 맞아요. 되게 좋은 말씀을 못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더 부담스럽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1분기나 2분기쯤 되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식하기 조금 더 편해질 것 같거든요. 네. 물가도 잡히고 한다면은요. 그때 됐을 때 조금 더 힘을 세게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직은 조금 주의해가면서 조심해가면서 선 잘 긋고 위에서 밑에서 잘 사고 충분히 가격이 하락했을 때 사고 그다음에 위에서 적정한 상황이 되면 팔고 이런 정도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주도 섹터는 딱히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주도 섹터가 딱히 없는 가운데 트레이딩을 잘하면서 이제 대형 수출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매 잘하면서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시황 담당 이웅찬 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